안녕하십니까. 제35회 민원과 청원TV. 오늘 방송 제목은 중국은 어디를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중국은 어디를 말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걸로 압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표시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어디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중국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거기를 모든 사람들이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안 했죠. 중공이라고 그랬지. 자유중국,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의 자유중국, 그리고 중공 이렇게 불렀죠. 자, 그런데 중국이라는 이 문자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왜 우리가 써야 될지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알고 해석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고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 나란 말싸미 중국에다라 문자와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라는 게 이제 첫 문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 여러분들은 지금 말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 걸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종대왕 때 중국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있었죠. 명나라, 원나라, 뭐 여러 가지, 뭐 흉노,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라는 그 문자가 이건 어떤 뜻이 있나? 이걸 자료에 찾아보면요. 사실 이건 나라 또는 한 국가의 수도를 뜻한다는 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중국이라는 단어가요. 처음 그 문서에 보이는 것은 시경에서 처음 보였다고 하는데요. 시경에 나오는 중국이란 말이 주나라의 수도를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서에는 중원, 중화 뭐 이렇게도 쓰고 있었죠. 즉 황제가 사는 지역을 중국이라고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실록이나 이런 데에도 보면은 임금이 자기 나라를 부를 때나 신하가 임금과 대화 중에 나라를 칭할 때 중국이라고 호칭한 그런 경우가 많고, 대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고문서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그런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고문서상에 나타난 중국이란 단어는 자기 나라를 호칭할 때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해서 우리 춘추전국시대라든지 뭐 대륙에서 발생한 그 5호 16국이라든지 뭐 우리 대륙에서 존재했던 당군조선 기자 위만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진나라, 한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게 다 중국이라고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각 나라들이 문화도 틀리고 제도도 틀리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런 여러 자료에 나오는 그런 중국이 나라의 힘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헌을 번역할 때 중국을 나라 이름으로 오역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은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모든 고문서에 나오는 중국이라는 단어를 국명으로 번역하는 그런 무지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의 대부분이 왜곡되고 또 거짓된 그런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말의 표현은 대륙의 역사라고 표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근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중국이라는 호칭은 언제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의 중국은요. 청조 말에
그 신의 혁명 때 손문에 의해서 처음으로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중국이 국호로 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중화민국은요, 1945년 그 이후에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국共내전을 할 때 손문에게 이어받은 장개석이 자유중국이 있었고 모택동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중국은 타이완이 돼버렸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공이라고 호칭하다가 지금은 중국이라고 호칭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닌 지역의 호칭이었는데 청과 조선이 그 쇠퇴될 때 공화정을 주창하는 그 신의 혁명을 위해서 손문이 국호를 만들면서 중화민국이 탄생했는데요.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 대신에 중국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근데 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거의 중국이라는 호칭은 지역 이름으로 나라의 중심 또는 자기 나라를 존칭하여 부를 때 사용한 문자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동북대륙의 모든 나라를 중국이라고 칭하는 또 호칭하거나 번역하는 그 역사학자, 번역가들에게 청원합니다. 고대사뿐만 아니라 근현대사를 논하는 모든 그 역사학자나 번역학자들이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뭐 거기에 우리 요동을 그 관리했던 점령했던 고려, 뭐 고구려, 뭐 조선도 일부 그랬다는 또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중국이라고 하면은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라는 어휘를 그분들은 정말 알고 쓰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륙의 모든 나라를 중국이라고 우리가 해버리면요. 이시조선도 중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요. 제가 이시조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까지도 이시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걸 뭐 조선왕조라고 바꿨는데 뭐 조선시대에도 이시조선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근데 이시조선이라는 이유는요. 이게 우리 당군조선, 기자조선, 유만조선 많은 조선이라는 국호가 대륙이나 이 동북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 중에서 이시의 조선이다. 이렇게 호칭을 제가 했습니다. 일부러. 자, 그러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동북대륙 전체가 중국이라고 그 호칭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동북대륙 전체가 또 중국이라 하면요. 역사 그 번역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중국이란 말이 우리나라라는 뜻인데 우리나라가 아닌 그 대륙의 모든 나라가 중국이다. 이렇게 계속 사용한다면은 고문서, 역사, 문헌 등등을 이해하는데 정말 혼란이 옵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서에 보면 이걸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해본다든지 또 황제가 사는 곳이라든지 또 수도라든지 이런 뜻으로 이것을 보고 번역을 하면요. 굉장히 바르게 번역이 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록을 번역할 때 보이는 그 우리 역사학자들의 습관적 오류가 뭔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문헌이 하나 있는데 차국백관장복 모의중화라는 이 말을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하고 보면 우리나라 백관의 관복은 중국의 제도를 본뜨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중국의 제도를 본뜨고 있다 그러면
이때의 청나라인지 원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그 공무원들이 청나라 복장, 원나라 복장을 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 번역에서 중화를 중국이라는 국명으로 이해하면 크게 왜곡된 뜻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화를 중국이라고 하면은 원나라, 청나라 관복이 우리들 관복과 같다는 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훈민정음에 세종대왕께서 써놓은 그 훈민정음 그 말에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글이 맨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서요. 우린 말이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가지고 문자와 서로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 말이 명나라나 원나라 말하고 당연히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글을 만들었다? 우리가 뭐 중국말 썼나요? 뭐 청나라 말 썼을까요? 원나라 말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요.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것을 동북아 대륙 전체를 중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나오는 중국이 명나라 또는 원나라를 말하면 안 되고 서울을 뜻한다고. 즉 말해서 황제가 사는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기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그 표준어를 쓰는 곳의 장소를 보아야지. 즉 한자를 그 읽는 말이 경기 지역 서울 쪽 사람들 황제가 사는 지역 사람들의 말과 각 지방 전국 각지에서 쓰는 말이 서로 달라가지고 한자를 읽는 발음이 다르니까 이걸 서울말로 통일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 즉 한문을 통일해서 읽기 위해서 소리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중국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실 설명을 하려면 정말 길게 해야 되는데 유튜브 방송에 길게 강의하듯이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어서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중국이란 말을 쓸 때는 좀 더 이제부터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 모두 신축년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년 신축년에 빈집에 소 들어가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